이거 영어로 번역할 거야 라고 하면 영어가 쭉 번역이 되겠죠. 단축키를 누르고 이거 일본어야 단축키를 누르고 중국어야. 엄청난 속도 아닐까요 여러분, 그쵸? 이게 지금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단축키만 입력하더라도 지금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와 스페인어에 대한 번역이 지금 뭐 5초 걸렸나요? 제가 실제로 그 쓰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맨드 스페이스 구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번역기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외에 있는 문서들이나 내가 쓴 한국어 글들을 외국어로 번역을 할 때 번역기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게 되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뭐 구글의 트랜슬레이트나 아니면은 뭐 파파고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써왔는데, 디벨이라는 번역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디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디벨을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dbel.com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웹 버전의 디벨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번역해야 될 자료가 뭐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게 좀 번역이 필요하다 하면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붙여넣고 기다리게 되면 번역을 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디벨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 언어와 타겟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소스 언어는 자동으로 선택하게 해놓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타겟 언어를 만약에 한국어로 해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동 탐지와 한국어를 버전을 보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문서를 만약에 가져왔다 라고 했을 때, 한국어 문서를 만약에 여기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타겟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디텍트 랭귀지로 되어 있지만 한국어를 넣었다 라고 하면요, 한국어를 디텍팅을 하고 자동으로 영어를 번역을 해줍니다. 요거 버튼 한번 안 누르는 게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 감지로 해놓고서 한국어로 선택을 해놓으시면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디벨에 줄 수 있는 이 웹 버전에서의 장점은 여기를 상세 편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매우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very라는 말이 지금 extremely로 하고 싶어, 나는 매우 글을 very가 아니라 extremely로 하고 싶어, rapid advance가 아니라 fast advanced로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하는 문장이 어떤 문장에 매칭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금 음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것들을 선택해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들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글로서리 기능을 켜시게 되면요, 실제로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 꼭 번역해야 돼,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뭐 연구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은 학술 용어라든지 분야에서 쓰는 터미놀로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글로서리 집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 글로서리 리스트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 많이 사용하시려면은 유료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 모델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따가 내용 중에 디벨 API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번역하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디벨 번역기의 기능인데요. 요것도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제일 많이 쓰죠. 근데 몇 가지를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기능은 디벨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기능입니다. 자, 디벨 번역기에서 이 앱에 이 데스크톱 앱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데스크톱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운을 받으셨다 라는 가정하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앱의 그 특징을 하나 설명드리자면,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 윈도우는 컨트롤 CC, 우리가 카피할 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C, 커맨드 C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C만 2번 누르면 자동으로 앱이 뜹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쭉 드래그를 하고요, 컨트롤 CC, 커맨드 CC 누릅니다. 그러면요,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서 앱에 들어가지고요, 앱에서 바로 번역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웹 버전의 UI랑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이 글로서리까지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웹 버전과 앱 버전을 둘 다 활용하시는 것들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 앱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켜지는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컨트롤 CC로 되어 있지만 다른 단축키로 변경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디벨 번역기 앱 많이 켜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디벨에서 제공하는 그 크롬
익스텐션인데요. 이 크롬 익스텐션은 구글 크롬 외에도 뭐 아크 브라우저나 아니면은 뭐 우리 윈도우에 있는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에선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네, 웹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만약에 디벨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디벨 번역기가 뜹니다.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디벨 번역기를 설치하시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어떤 문자든지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디벨 아이콘이 뜹니다. 요거 딴 거 한번 꺼볼게요. 자, 디벨 아이콘이 딱 뜨게 되면요. 이 디벨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요. 디벨 번역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서든지 네, 이거를 뭐 에스토니안으로 번역하고 싶어, 뭐 피니시로 번역하고 싶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웹상에서 바로 이제 팝업되어 있는 이 창을 이용해서 번역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거를 그 GPT나 이제 클로드 같은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 쓸 때 많이 쓰는데요. 바로 팝업으로 띄워서 좀 예, 번역을 좀 참고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로 알아봤어요. 자, 첫 번째는 디벨의 웹 버전으로 사용하는 기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벨의 앱으로 네, 앱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기능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네, 크롬 익스텐션 기반의 네, 디벨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기능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세 가지 기능이 디벨 번역기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기능 세 가지고요. 자, 오늘은 여기보다 좀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얘기 정도는 지금 윈도우에서는 안 되는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그 네 번째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K 트랜슬레이트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K 트랜슬레이트 한국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요. K-트랜슬레이트라는 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팝업으로 그 앱을 띄워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디벨 번역기, 저는 구글 번역기랑 뭐 파파고도 동시에 같이 넣어놓고 사용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번역기가 단축키가 커맨드 쉬프트 E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문서를 읽다가 네, 이 문서를 읽어볼까요? 읽다가 이거 봐야 돼 하면요. 쭉 복사를 하고서요. 디벨 앱을 띄우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바로 이렇게 커맨드 쉬프트 E로 디벨 팝업을 띄운 다음에 이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팝업이에요. 팝업을 띄운 다음에 붙여넣고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쭉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이 디벨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그 파파고와 네, 구글 번역기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축키별로 저는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 디벨을 띄워놨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맞춤법 검사도 많이 하니까 이 맞춤법 검사는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 한국어 버전의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맞춤법 검사를 한번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산대에서 제공했던 맞춤법 검사기도 URL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요 인포메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창에 네, 파파고의 주소, 그리고 구글의 주소, 디벨의 주소, 부산대의 뭐 스펠 체크, 맞춤법 검사기 체크 주소들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넣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 K-트랜슬레이트 앱입니다. 요거는 이제 맥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사용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 다음 걸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디벨 번역기의 그 기본적인 디벨 번역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건 이제 API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로덕트에 트랜슬레이터뿐만 아니라 네, API 여기 지금 라이트 같은 경우는 디벨 장문하는 것도 새로 생겼어요. 네, 여기 그 나와 있기도 하죠. 나중에 한번 꼭 써보세요. 자, 디벨 API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디벨 API는 회원 가입을 딱 해주게 되면요. 디벨 API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Get Started for Free 하면요. 기본 사용자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벨 API 같은 경우에는 네, 회원 가입을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어카운트라는 창이 하나가 떠요. 네, 어카운트에 딱 들어오시면 네, 이 서브스크립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네, 이 API 키라는 게 딱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API 키를 create 하셔가지고 뭐 테스트 키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름을 적어서 create 누르시면요. 복사할 수 있는 키가 뜹니다. 요건 여러분 이거를 그 지우기 전까지는 네. 네, 복사 한번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꺼버리시면은 절대 못 찾습니다. 다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 때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딱 복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메모를 해주시고요. 저는 원래 쓰는 게 있었으니까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네. 복사해놓은 건 놔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키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옵시디언이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옵시디언 툴을 한번 켜볼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국어로 썼던 그 제 글이 있는데요. 뉴스레터에 이 글을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번역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단축키를 누릅니다. 그럼 저는 이게 지금 이거 영어로 번역할 거야 라고 하면 영어가 쭉 번역이 되겠죠? 네, 이거 만약에 단축키를 누르고 이거 일본어야. 네, 아니면 얘는 단축키를 누르고 중국어야. 엄청난 속도 아닐까요, 여러분? 그쵸? 이게 지금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단축키만 입력하더라도 지금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와 스페인어에 대한 번역이 지금 뭐 5초 걸렸나요? 제가 실제로 그 쓰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API를 가지고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옵시디언을 그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옵시디언은 우리가 뭐 에버노트나 노션 같은 노트 테이킹 도구인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마크다운 언어를 기반으로 한 노트 테이킹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옵시디언에서 개발한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분들이 올려주신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능 중에서 그 번역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옵시디언 켜시고 설정창에서 커뮤니티 플러그인에 트랜슬레이터라는 번역 플러그인을 깔 건데요. 한번 볼게요. 트랜슬레이터. 네. 트랜슬레이트라는 번역 그 플러그인을 까시고 네, 이네이블까지 설치를 해주시면은 시작이 되고요. 여기 옵션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번역 그 세팅들을 할 수 있게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저장할 수가 있고 뭐 빙도 있고요. 네. 아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그 디벨 아이콘에 들어오시면 디벨 API 키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까 전에 그 디벨 여기 저장해서 봤던 6317로 시작해서 FX로 끝난다라는 네, 6317로 시작하는 제 API 키가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 했을 때 테스트가 오케이 되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했던 API 키고 저장해 주시고요. 랭귀지 셀렉션에 저는 보통 영어랑 한국어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많이 쓰는 언어니까요. 그쵸? 나머지 것들은 거의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세팅이 완료가 된 거고요.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옵시디언에서는 어떤 특정 부분을 드래그하고 커맨드 P, 컨트롤 P를 누르면 명령 팔레트가 뜹니다. 여기에다가 트랜슬레이트라고 치면요. 트랜슬레이트 기능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트랜슬레이트 셀렉션입니다. 왜냐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내가 미리 설정한 언어로 바로 번역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커맨드 쉬프트 R이란 단축키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누르게 되면 언어를 선택하는 단축키가 뜨고 나 이거 그 독일어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독일어가 번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단축키 설정도 이 핫키에 들어가셔서 네, 트랜슬레이트라고 트랜슬레이트 라고 검색하시면 Translate Selection Choose Language라는 거를 가지고 네, 플러스 버튼 눌러서 네, 단축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네, 어느 부분에서든지 이렇게 선택하셔 가지고 네, 번역할 거야. 이거 영어야. 하게 되면은 영어로 번역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표를 선택하고서 만약 번역을 했다라고 하면요. 번역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표 같은 경우에는 요 그 표 셀 하나하나를 번역해 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셀 하나하나를 클릭해 가지고 번역을 해 줘야지 아이고. 네. 클릭해서 번역을 해 줘야지만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거 재패니즈 한번 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좀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챗GPT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를 이 마크다운 테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전체 드래그를 해서 복사해가지고 챗GPT 앱을 여셔가지고 붙여넣습니다. 여기다가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GPT에서 영어를 번역하겠죠. 네, 이 맥 사용자가 아닌 분들은 아직은 GPT 앱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챗GPT를 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서 네,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다시 붙여넣게 되면은 네, 영어로 번역된 표를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이거를 그냥 캡처해도 번역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캡처해가지고요. 짠 이미지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를 네 일본어로 번역해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방금 전에는 마크다운 테이블로 넣었었는데 여기선 지금 제가 캡처를 해서 넣었죠. 그 어느 정도의 그 많이 쓰는 용어들에 대한 OCR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OCR 기능과는 좀 다른 기능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이미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일본어 버전 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 기능은 네, 마크다운 테이블을 복사해서 GPT로 번역하는 기능 그리고 이미지를 캡처해서 네, 번역하는 기능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번역의 세계죠. 우리가 특정한 문서들을 읽고 여러 가지를 작업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럴 때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